마음껏 배우고 꿈꿔봐. 학생의 찐 미래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시스템과 최고의 인프라가 있으니까. 어때? 기대되지 않아? 경상국립대학교엔 목표를 향한 단 한 개의 도전만 있을 뿐 한계는 없으니까. 미래를 밝히는 빛. GNU 경상국립대학교.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 치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천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 예방교육,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 가족 지원,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치매 걱정 없는 사천. 사천시 치매안심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진주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으로 노후화된 폐수관로가 지목되면서 진주시가 해당 구역 정비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5년 전에도 이번 현장 인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적이 있어 보다 면밀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대 논란이 불거진 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쟁점이 됐던 CCTV 압수 절차 위법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진주시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은 기각됐습니다. 역주행의 논란 목격담부터 무정차 버스에 난감했던 사연까지 시민들이 공유한 SNS 속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하동구와 하동여고 간 통합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 찬반을 놓고 대화의 자리는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산청 문화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산청 예총이 설립됐습니다. 산청에서 활동하는 예술과 문화단체인들을 지원할 예정인데 김도성 초대 지회장 초청해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난 4일 진주에서 발생한 싱크홀 원인으로 노후화된 폐수관로가 지목됐습니다. 진주시는 곧바로 해당 구역 정비 사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다만 지난 2018년에도 인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바 있어 보다 면밀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진주시 상평동의 한 도로에서 가로 3.4m, 세로 1.8m, 깊이 3.3m의 싱크홀이 발생한 건 지난 4일.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직 복구를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저는 지금 싱크홀이 발생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철근이 수도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크홀이 발생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또다시 도로에 구멍이 생기진 않을지 불안한 표정입니다. 앞서 2018년에도 이번 싱크홀 지점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땅꺼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빠지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알고 대비는 못하더라도 좀 이렇게 보수를 할 때 좀 다음에 좀 이런 일이 없게 3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 이번에도 있었는데. 진주시는 해당 구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을 30년 이상으로 오래된 상평산단 폐수관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 아래에 매설된 폐수관로가 노후화로 파손되면서 토사 유실이 생겼고 싱크홀로 이어졌단 겁니다. 시는 이번 싱크홀 발생지를 중심으로 폐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싱크홀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폐수관로 정비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집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집안이 약한 부분과 지하수의 흐름 등 싱크홀 발생 지역 일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황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향후 노후 폐수 관로를 이제 정비함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이제 마무리되면 좋은데 또다시 발생 그 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 이제 해결이 이제 미봉책에 그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어나 폐해를 막기 쉽지 않은 탓에 더 우려되는 싱크홀 사고. 선제 대응을 통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SCS 남경문입니다. 경남도가 도내 도로 건설을 위한 SOC 사업에
국가 예산 6,9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사업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등 모두 40개로 주요 사업으로는 함양 울산고속도로 건설 2,400여억 원, 남해 여수국도 77호선 건설 300억 원 등입니다. 또 사천 곤양 곤명 국지도 58호선 개량에 2억 원을 포함해 6개 사업이 내년도 신규 발주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2023년 하반기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이번 채용은 항공기 연구개발과 생산기술, 구매, 품질, 사업관리 등 17개 분야에 걸쳐 100명 이상 규모로 진행됩니다. 공고 마감은 오는 25일까지며 마감 전인 21일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직무 상담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이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대 논란이 불거진 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쟁점이 됐던 CCTV 압수 절차가 위법했느냐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진주시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은 기각됐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 지난 7월 첫 재판이 진행됐고 피해자들은 교사 일부에게 내려진 상습 학대 이외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CCTV 동영상 압수 절차가 부적절했다며 증거 효력에 의문을 제기해 그에 대한 확인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선 세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역시 CCTV 압수 절차에 대한 심리가 우선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초 이미 제출 영상에 일부 교사들의 혐의가 관련 없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선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인정돼 증거 능력이 배제될 경우엔 일부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공판이 19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학부모들은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그 강도가 셌고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묻히고 반복이 될 것 같아서 그게 더 걱정이 많이 돼요. 한편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진주시가 내린 자격정지와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반발해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는데 지난달 30일 모두 기각됐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9명 중 참석한 8명의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진주시의 행정처분은 원장 자격정지와 어린이집 운영정지 각각 6개월씩이었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경남도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검사 과정은 모두 공개하나 단계별로 편집해 우선 송출되며 분석 결과에 대해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약 10분에서 20분가량 소요되며 경남도 유튜브 채널인 경남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와 국립축산과학원이 5일 지역 낙농가를 대상으로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함양군과 축산원은 이날 유린면과 지곡면 낙농가를 대상으로 번식과 질병, 개량 분야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군은 추후 현장 기술 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 전문 컨설팅을 통해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진주 진양교 교차로 인근에서 촬영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경차 한 대가 도로에 표시된 화살표와는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경차 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역주행 차량을 봤던 경험담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일반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적발될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 또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회용 마스크 수십 장이 담긴 상자가 보입니다. 종류별로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는데요. 글쓴이는 예전에 사두었던 마스크들이 다용도실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사진 여러 장을 공유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올겨울에 유용하게 쓸 것 같다거나 글쓴이처럼 마스크를 쟁여놨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는데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땐 마스크를 꼭 챙겨 쓴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주 지역 커뮤니티에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를 지나는 한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승객이 있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는 내용인데요. 글쓴이는 과거 문산읍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정차 버스에 대한 경험담을 늘어놓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비슷한 일을 겪을 경우 진주시에 민원을 넣어볼 것을 권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SNS 하주입니다. 하동구와 하동여고 간 통합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화의 자리는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새로운 의견들이 제시되며 통합 방향을 가늠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하동읍에 위치한 공립하동고등학교와 사립하동여자고등학교. 학령 인구 감소 대응과 학교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둘을 통합시키자는 주장이 나온 건 수년 전부터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찬반 갈등만 거세졌고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5일 하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단체 주도로 통합 관련 토론회가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하동구는 공립하동고와 사립하동여고를 공립으로 통합시키되 공립하동중앙중과 사립하동중을 사립으로 통합시키는 새로운 안을 내놨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하동여고 하동중을 운영하는 사립재단 하동유경원을 존중하겠다는 뜻도 밝힌 겁니다. 하동군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지금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통합과 별개로 현재 문제없이 운영 중인 사립학교에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립학교 다시 새로 지어봐야 그냥 시설 좋은 학교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돈 들여서 학교를 지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학교에 프로그램 지원비, 인력 지원비 이걸 충분하게. 먼저 여러 방향을 고민하고 시도해본 이후에 통합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오히려 방향 전환을 하면 어떨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먼저 고민하면서 뭐 이후 통합이 필요하면 통합도 할 수 있겠죠, 그죠? 통합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그런 내용에 대한 고민을 조금 먼저 하고. 공립하동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하동여고와 하동중학교를 사립하동중고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동군의 통합 관련 공론화 과정에 대해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교사와 학생인데 지금 군청에서 하고 있는 통합의 추진 과정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사와 학생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에서도 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초안이 만들어진 후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견을 받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제 마련이 되면 그런 기본적인 방안을 가지고 설명회 오늘 같은 주민 토론회 설명회 그리고 거기서도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사립학교의 동의는 물론 학부모 60% 이상이 찬성해야 진행할 수 있는 하동고와 하동여고의 통합. 이번 토론회에서도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방식의 학사 운영 아이디어들이 제시되면서 앞으로의 학교 통합 논의 방향을 더욱 가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산청군이 지역 경로당 81곳에 냉장고와 에어컨 등을 보급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냉장고와 단열 침대, 컴퓨터, 안마기 등이 보급됐습니다. 물품 교체가 시급한 경로당에 대해 우선 지원됐으며 미지원 경로당은 연차적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경상국립대학교 토목공학과 2학기 정규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경상국립대와 협업을 통해 개설된 이번 강의는 국토안전심화로 시설물 구조와 안전점검, 내진 성능평가 등을 다룹니다. 관리원 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의에 나서며 수강 학생은 3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제활동에 나서야 할 청년들이 대거 취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20대 후반 청년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3명 중 1명은 쉬었다고 답했는데요. 이 같은 응답은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소제조업계는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청년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105만여 명. 이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하반기 각각 55%, 58% 정도로 전국 평균을 상회합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청년 비율이 높았습니다. 지역 성장의 엔진이 돼야 할 청년이 뒤로 밀려난 겁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남의 20대 후반 청년을 대상으로 통계를 살펴보니 주된 이유는 쉬었음이었습니다. 쉬었다는 응답은 30% 이상으로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장기화될수록 구직 활동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많은 비정규직 등 낮은 고용의 질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경남의 임금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임금 근로자 수가 증가했지만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저임금 문제 역시 원인으로 꼽힙니다. 디지털 기반으로 자란 청년들의 일자리 선호도가 좀 변동이 되면서 제조업 기반 경남 그 지역의 일자리 현재 상황과 좀 미스매치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부분에서 청년들과 현재 있는 일자리가 눈높이가 좀 안 맞아서 이에 따라 타 지역으로 순유출된 청년도 지난해 17,000여 명에 달하는 상황. 올해는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5일 오전 10시쯤 진주시 평거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실외기실에서 발화한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15분 만에 완진됐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실에서 발견된 다수의 가연물을 토대로 부주의를 원인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산청 문화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산청 예총이 설립됐습니다. 산청에서 활동하는 예술과 문화 단체인들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김도성 초대 지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산청 예총은 어떤 단체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청 예총은 산청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예술 문화 단체의 연합체로서 이번에 한국국악협회 산청지부, 한국문인협회 산청지부, 한국사진작가협회 산청지부,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산청지회 등 4개 단체가 참가했습니다. 산청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산청 예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결성된 예술문화 단체입니다. 예, 산청에도 많은 문화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산청 예총이 없어서 아쉬움이 컸을 것 같은데요. 예총 창립이 가진 의미와 기대 효과 말씀해 주시죠. 산청 지역에는 다수의 예술문화단체가 각자 영역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전에도 기산, 박헌봉 선생님 등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유명한 예술인들을 많이 배출하였으며 지금도 뛰어난 예술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산청 예술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각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 문화단체의 구심점이 되어줄 예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10여 년 전부터 창립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설립이 미뤄지다가 이번에 4개 단체가 참여하는 산청 예총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4개 단체만 참여하는 산청 예총이지만 설립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에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 음악인, 무용인, 연극인, 건축가 등 다양한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산청 예술문화단체로 커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지만 아직 정식 출범까지는 절차가 조금 남아 있다고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궁금하고요. 언제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예, 산청 예총을 창립하는 모든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 예총의 인준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곧 인준이 날 것으로 봅니다. 인준이 나면 9월 중에 발대식을 하고 2023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 기간 중에 경상남도 연합회가 주관하는 23년 경남예술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산청 예총의 창립은 지금 시점에서 아기의 걸음마와 같습니다. 산청군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산청문화원 등 관련 단체의 협력이 없다면 예총이 커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산청 예총의 앞으로의 행보도 궁금합니다.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산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4개 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예술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상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산청의 모든 예술문화단체가 참여하는 진정한 예술인의 축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예술인의 꿈일 것입니다. 다음은 재능 있는 꿈나무들과 유능한 예술문화인의 발굴 사업입니다. 많은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산청만의 특색 있는 예술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겠으나 시간을 갖고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총 설립으로 산청 문화 발전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지회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는데요. 당분간 벼 농가에서는 벼멸구와 흰등멸구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벼멸구보다 흰등멸구의 비례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비가 온 뒤에도 고온이 지속되면 밀도가 높아지니까요. 신속한 방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선선하겠고 낮 동안에는 예년 수준의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 20도, 사천 2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0도에서 3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광주는 한낮 높은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세종 20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는데요. 물결은 높겠고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연래물, 완조 시각은 오후 1시 18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예상됩니다. 삼천포 역의 운항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 행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앞으로도 낮에는 무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